공부 잘하고 싶으신가요? 이거 5가지 안 하는 게 공부 잘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떠먹여주는 공부 트레이너 고피티입니다. 오늘은 생각 없이 무작정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저지르기 쉬운 5가지 치명적인 실수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능 공부뿐 아니라 공무원 자격증 전문직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보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상에만 앉아있는 겁니다.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했는데요? 순공 시간을 늘리겠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엉덩이 싸움은 제발 그만해주세요. 공부하실 때는 적당히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심박수를 높여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 뇌에게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뇌가 자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해마의 신경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동이 좋은 건 알겠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심박수를 높여주는 그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다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몇 가지 추천을 드려볼게요. 걷기나 러닝,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탈 거 계단 이용하셔도 되고 버스 한 정류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셔도 되고 찾아보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학교 이캠 한 바퀴 돌고 가끔은 바람 소리 들으면서 산책하며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중간중간 해줬습니다. 근데 나는 원래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갑자기 하려니까 하기 싫은데요? 하시면 공부 중간중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서 스쿼트 딱 10개만 하세요. 저도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계단에 숨어서 스쿼트 10개씩 하고 다시 공부하고 그랬어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뿌듯하고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체면이 있으니까 부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잘 골라서 스쿼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량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다가 쉴 때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인스타를 켜고 릴스를 보시진 않나요? 재밌는 거 보면서 힐링했으니까 이제 공부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진 않나요? 이런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뇌의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을 빠르게 분비시켜서 일시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점점 도파민의 내성이 생기고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 집중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릴스나 쇼츠를 시청하게 되면 화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고도의 인지 기능은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대뇌피질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의 뇌를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좋은 휴식일까요? 최대한 뇌도 같이 쉴 수 있게 자극이 덜한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입니다. 수면이 중요하다던데 주말에라도 잠을 자서 수면을 보충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아니에요. 평소에 수면이 부족하다면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일어나는 거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너무 많이 자게 되면 평소보다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는 그런 패턴이 반복돼서 결국에는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월요일 아침에 더 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평일의 수면 부족을 주말에 보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피로를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인지 기능과 대사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몰아서 자기보다는 평일에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주세요. 네 번째로 마라탕과 탕후루를 먹는 것입니다. 마라탕후루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영양가 하나 없이 오로지 우리의 쾌락 충족만을 위해서만 먹는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모두 포함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인 우마나이드 박사는 당분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력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뇌의 기억을 제어하는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분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암기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의 효율을 엄청나게 낮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먹으면 좋은 음식 너무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만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사실 2개예요. 생선과 견과류를 많이 드세요. 이 생선과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그냥 이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국에서 영양제로도 섭취 가능하시니까 그렇게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달 외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개념서만 냅다 파기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혹시 저번 영상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여기 위에 클릭하셔서 보고 오세요. 여러분들 모두 시험 전에 벼락치기 하겠다고 급하게 달달 외웠다가 시험 끝나자마자 다 까먹거나 카페 와이파이 비밀번호 달달 외운 다음에 핸드폰에 입력하자마자 까먹은 기억 다들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단순 반복은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뇌가 방심할 틈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스로 정보를 회상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집이 딱히 없거나 혼자 테스트하기 귀찮다면 저는 퀴즐렛이라는 어플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꼭 단어뿐 아니라 저는 전공 과목들도 혼자 퀴즈를 만들어서 카드로 만들고 또 자투리 시간에 보면서 뇌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도록 해줬습니다. 또한 달달 외우는 방식은 뇌의 정보 처리 방식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정보를 뇌한테 계속 너 외워? 안 외우면 죽는다? 하면서 협박해봤자 뇌는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단어의 뜻을 냅다 단어장 보고 외우기보다는 직접 영작해보면서 맥락을 스스로 부여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공부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더 습관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다들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떠먹여드리는 공부법 알고 싶으시면 고피티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